여러분,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러시아에서 온 쌍둥이 자매가 한국에서 사랑을 찾았는데요. 그 과정이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습니다. 언니는 처음 만난 남자를 유부남으로 오해해서 몇 달 동안 눈물로 거절했었고, 동생은 소개팅 당일 바로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3달도 안 돼서 두 자매 모두 임신 소식을 알리게 되었죠. 똑같이 생긴 얼굴, 똑같은 목소리를 가진 쌍둥이 자매가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진짜 가족을 만나게 된 이 놀라운 사연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마음이 따뜻해지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집에서 편하게 누워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 하나하나가 여러분께 행운을 가져다 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특별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네바 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이 아름다운 곳에서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습니다. 언니 이름은 나타샤, 동생 이름은 카티아였죠. 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똑같은 얼굴에 똑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사진을 보면 부모님조차도 누가 누군지 헷갈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항상 이름표를 확인해야 했고, 친구들도 처음엔 두 사람을 구분하지 못해서 자주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같았을 뿐 두 사람의 성격은 정말 달랐습니다. 언니 나타샤는 조용하고 신중한 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진행하는 스타일이었죠. 반면 동생 카티아는 활발하고 즉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모험을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나타샤가 집에서 책을 읽을 때 카티아는 친구들과 밖에서 뛰어놀았고, 나타샤가 미래를 위해 저축할 때 카티아는 여행을 다니며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두 사람의 길은 달랐습니다. 나타샤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대형 무역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과 체계적인 업무 환경이 그녀에게 잘 맞았죠.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회사에서의 평가도 좋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반면 카티아는 여행사에 취직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일이 그녀에겐 천직이었습니다. 매일 다른 고객을 만나고 새로운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때로는 직접 현장을 답사하러 다니는 일상이 즐거웠습니다. 20,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은 여전히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 나이에 결혼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기 마련이었죠. 부모님도 때때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타샤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고 카티아는 운명적인 만남을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급하게 결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2020년 봄, 나타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회사 상사가 불러서 회의실로 갔더니 그곳에는 본부장과 인사팀장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나타샤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혹시 실수한 게 있나 머릿속으로 지난 업무들을 떠올렸죠. 하지만 본부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나타샤, 우리 회사가 한국 서울에 있는 파트너사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네. 그쪽에서 우리 직원 한 명을 1년 동안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어. 자네가 가면 어떻겠나? 한국이라니. 나타샤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가끔 뉴스로 보던 먼 나라였죠. 김치와 불고기 정도만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좋은 기회였습니다. 해외 근무 경험은 경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타샤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카티아를 만나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동생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언니 대박이다. 한국이라니. 나 요즘 한국 드라마 엄청 보고 있거든. 한국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대. 절대 놓치면 안 돼. 카티아는 언니보다 훨씬 더 흥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카티아는 몇 년 전부터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드라마도 보고 음악도 듣고 한국 음식점도 자주 찾았습니다. 언니가 한국에 간다는 소식에 자기 일처럼 기뻐했죠. 근데 언니 1년이나 떨어져 있으면 나 너무 외로울 것 같은데.
카티아의 목소리가 갑자기 풀이 죽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떨어져 산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도 같은 학교를 나왔고 지금도 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그게 걱정이야. 근데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싶어서. 나타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생각한 끝에 결국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도 응원해 주셨고 무엇보다 카티아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언니, 걱정하지 마. 나 매일 영상통화할 거야. 그리고 언니 한국 생활 재미있으면 나도 휴가 내서 놀러 갈게. 2020년 6월 나타샤는 처음으로 러시아를 떠나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을 나타샤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공항이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안내 표지판도 잘 되어 있었고 사람들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첫인상이 꽤 좋았죠. 회사에서 보내준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왔을 때 나타샤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고 거리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더 빠르고 더 현대적이고 더 역동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준비해준 오피스텔에 짐을 풀고 다음날 첫 출근을 했습니다. 한국 파트너사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 20층에 위치한 넓은 사무실이었죠. 동료들이 하나둘 나타샤를 맞이했습니다. 모두들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나타샤는 긴장한 나머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타샤 씨, 환영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 담당자 김준호입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가 바로 나타샤의 인생을 바꿀 사람 김준호였습니다. 김준호는 38살의 한국 남자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실무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고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나타샤와 첫 만남에서 그는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러시아어는 못했지만 영어로 천천히 말해 주었고 나타샤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몇 번이고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한국이 처음이시죠?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실 겁니다. 준호의 배려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 몇 명과 함께 나타샤를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 나타샤를 위해 맵지 않은 메뉴를 골라주었고 먹는 방법도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나타샤는 그날 비빔밥을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서 놀랐습니다. 한국 음식 어때요? 입에 맞으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타샤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그 미소가 왠지 마음에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타샤는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출퇴근길도 익숙해졌고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도 배웠습니다. 동료들도 친절했지만 그 중에서 준호가 가장 많이 신경 써주었습니다. 업무가 끝나고 혼자 남아있으면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봤고 비 오는 날에는 자기 우산을 씌워주고 자신은 비를 맞고 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타샤가 야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무실에는 나타샤 혼자만 남아있었죠.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던 참에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계시네요. 저녁 드셨어요? 나타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는 도시락을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저녁 좀 사왔어요. 같이 드실래요? 두 사람은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준호는 자기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로 대학을 왔고 졸업 후 이 회사에 입사해서 10년째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는데 모두 부산에 산다고 했습니다. 나타샤도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말에 준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쌍둥이요? 진짜요? 그럼 똑같이 생기셨겠네요? 네, 사진 보여드릴까요? 나타샤는 핸드폰을 꺼내 카티아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준호는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와, 정말 똑같네요.
저는 구별 못할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 이야기도 하고 가족 이야기도 하고 취미 이야기도 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나타샤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나타샤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퇴근 후 커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나타샤에게 한국의 여러 곳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주말에 함께 경복궁을 구경하러 가기도 했고 남산타워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나타샤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좋아졌고 무엇보다 준호라는 사람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나타샤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일 때문에 온 것이지 연애하러 온 게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게다가 준호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죠. 그냥 친절한 동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회사에서 작은 회식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직원들이 모두 모여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셨습니다. 나타샤는 술을 잘 못 마셨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조금씩 마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여직원이 나타샤에게 슬쩍 귀띔을 했습니다. 나타샤 씨, 준호 씨가 나타샤 씨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몰라요? 나타샤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 여직원은 킥킥 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준호 씨 원래 여자들한테 관심 없는 사람인데 나타샤 씨한테는 정말 잘해주더라고요. 우리 다 알아요. 그 말을 들은 나타샤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 그럴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또 나타샤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준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죠.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타샤 씨,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나타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타샤 씨가 좋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어요. 나타샤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에서 놀라셨죠? 저도 오래 고민했어요.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없던 일로 해주세요. 하지만 제 마음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나타샤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준호 씨가 좋아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타샤도 웃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나타샤는 너무 기뻐서 카티아에게 바로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카티아, 나 남자친구 생겼어. 카티아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진짜? 누구야? 어떻게 생겼어? 빨리 보여줘. 나타샤는 준호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카티아는 정말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언니 너무 좋다. 한국 남자랑 사귀는 거잖아. 부럽다. 그 후 2달 동안 나타샤와 준호의 관계는 깊어져 갔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고 평일에도 함께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나타샤는 러시아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준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나타샤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셨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 동료 한 명이 나타샤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타샤 씨, 혹시 준호 씨 결혼했다는 거 알아요? 나타샤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결혼했다고? 그 동료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도 둘 있대요. 준호 씨가 말 안 했나 봐요? 미안해요. 제가 괜한 말 한 것 같네요. 나타샤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유부남이라니. 아이가 둘이라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나한테 했던 모든 말들은 거짓이었단 말인가? 나타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타샤는 붉게 부은 눈으로 출근했습니다. 밤새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죠. 준호가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나타샤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준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나타샤가 자기를 피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점심시간에도 같이 먹자는 제안을 거절했고 퇴근 후에도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계속 물어봤지만 나타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타샤는 혼자 고민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 직접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거리를 둬야 하나? 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준호를 진심으로 좋아했는데 그가 유부남이라니. 이건 너무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타샤는 계속 준호를 피했고 준호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어느 날 퇴근 무렵 준호가 나타샤의 책상 앞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나타샤 씨,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타샤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회사 동료들이 지켜보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나타샤는 참았던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저한테 숨기고 있는 거 없나요? 숨기는 거요? 무슨 말씀이신지. 준호 씨 결혼하셨잖아요. 아이도 둘 있다면서요? 그 순간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타샤는 그 침묵이 인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한테 진심이었다면서요. 나타샤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나타샤 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 결혼 안 했어요. 거짓말 마세요. 회사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건 오해예요. 정말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준호는 나타샤의 어깨를 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나타샤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적 없어요. 아이도 없고요. 아마 회사 사람들이 제 동생 이야기를 잘못 들은 것 같아요. 동생이요? 네, 제 사촌 동생이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어요. 전에 회사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잘못 전해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결혼 안 했습니다. 나타샤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정말 오해였단 말인가? 준호는 자기 핸드폰을 꺼내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봐요. 이게 저희 가족이에요. 부모님, 여동생, 그리고 저. 여동생도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사진 속에는 4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준호의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나타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회사 사람들이 왜? 아마 제가 조카들 이야기를 자주 해서 그랬나 봐요. 사촌 동생 아이들인데 제가 많이 챙겨줬거든요. 혹시 그게 제 아이들로 오해된 것 같아요. 준호의 설명을 들으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나타샤는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직접 물어보지 않고 혼자 고민만 했을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준호 씨, 제가 미안해요. 확인도 안 하고. 아니에요. 오해받을 만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오해가 풀렸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의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타샤는 준호의 눈을 보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결혼 안 하신 거죠? 저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준호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짜예요. 나타샤 씨, 저는 나타샤 씨한테 거짓말 한 적 없어요. 앞으로도 절대 안 할 거예요. 나타샤는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혹시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며칠 후 나타샤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회사 인사팀에 가서 준호의 인사기록을 열람했습니다. 업무상 필요하다는 핑계를 댔죠. 인사 담당자가 서류를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미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타샤는 그제야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타샤는 준호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준호 씨,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준호는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어디서 만날까요? 두 사람은 회사 근처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나타샤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 사실 인사기록 확인해 봤어요.
미안해요. 믿지 못해서.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확인하는 게 당연하죠. 이제 믿으시겠어요? 네,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는 의심하지 않을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오해와 아픔을 털어내고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졌습니다. 나타샤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카티아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카티아, 큰일 날 뻔했어. 준호가 유부남인 줄 알았는데 오해였어. 언니, 다행이다. 근데 그런 중요한 거 왜 확인도 안 하고. 나도 몰라.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어. 카티아는 언니를 나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했습니다. 언니가 한국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언니, 나 다음 달에 휴가 낼 수 있을 것 같아. 한국 놀러 가도 돼? 나타샤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오겠어? 너무 좋아. 준호한테도 말해볼게. 카티아는 그날부터 한국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표를 끊고 여행 가이드북도 샀습니다. 한국어 회화책도 사서 간단한 문장들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를 만나는 것도 기대됐지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한편 나타샤는 준호에게 동생이 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호는 흔쾌히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좋죠. 카티아 씨한테 서울 구경 많이 시켜드려야겠네요. 준호는 벌써부터 카티아를 위한 여행 코스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경복궁, 남산타워, 명동, 홍대. 가볼 만한 곳들을 리스트업했습니다. 나타샤는 그런 준호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그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카티아가 한국에 오는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카티아가 도착한 날, 나타샤와 준호는 함께 마중을 나갔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타샤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몇 개월 만에 보는 동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카티아가 나타났습니다. 큰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카티아를 보자마자 나타샤는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카티아, 정말 왔구나. 언니, 보고 싶었어. 두 자매는 공항 한가운데서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똑같이 생긴 두 사람을 보니 신기하기도 했죠. 나타샤가 카티아를 준호에게 소개했습니다. 준호 씨, 제 동생 카티아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준호입니다. 편하게 대해주세요. 준호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카티아도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발음이 서툴렀지만 열심히 준비한 티가 났습니다. 준호는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와, 한국말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조금밖에 못해요. 하지만 더 배울 거예요. 세 사람은 공항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에 카티아는 창밖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높은 건물들이 지나갔고 한강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는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언니, 여기가 한강이야? 정말 넓다. 그렇지? 여기 밤에 오면 더 예뻐. 나타샤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자기 고향을 소개하는 것처럼요. 준호는 운전하면서 카티아에게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기는 어떤 건물이고 저기는 유명한 곳이고 나중에 시간 나면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나타샤의 오피스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준호가 추천한 한 식당이었는데 삼겹살을 먹는 곳이었습니다. 카티아는 처음 먹어보는 삼겹살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 러시아에는 이런 음식 없어. 카티아는 계속해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상추에 싸서 먹는 방법도 배웠고 쌈장 맛도 좋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고기를 구워주면서 카티아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카티아 씨는 러시아에서 무슨 일 하세요? 여행사에서 일해요. 사람들한테 여행 상품 팔고 여행 일정 짜주고 그래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여행 많이 다니셨겠네요? 네, 유럽은 거의 다 가봤어요. 그런데 아시아는 처음이에요. 한국이 첫 번째예요. 준호는 카티아가 밝고 쾌활한 성격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나타샤와는 다른 매력이 있었죠.
나타샤가 차분하고 신중하다면 카티아는 활발하고 즉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다는 건 똑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타샤는 회사에 가야 했기 때문에 카티아는 혼자 서울 구경을 다녔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도 배우고 명동도 가보고 홍대도 가봤습니다. 카티아는 매일 나타샤에게 사진을 보내며 자랑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재밌다고 사람들도 친절하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준호가 나타샤에게 제안했습니다. 나타샤 씨, 이번 주말에 우리 사촌 동생 소개시켜 줄까요? 카티아 씨랑 비슷한 나이일 텐데 같이 놀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나타샤는 좋다고 했습니다. 카티아도 한국 사람 친구가 생기면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사촌 동생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름은 김진우였고 35살이었습니다.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준호와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냈고 형제처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홍대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나타샤와 카티아가 먼저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조금 후에 준호가 진우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나타샤 씨, 카티아 씨, 여기 제 사촌 동생 진우예요. 진우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수줍은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타샤에게 인사하고 카티아에게도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진우가 카티아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카티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우를 보는 순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끌림이 있었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준호와 나타샤는 그 분위기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요. 준호가 슬쩍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카티아 씨한테 한국 구경 좀 시켜줘. 아직 안 가본 데가 많대. 아, 네. 좋아요. 카티아 씨, 어디 가고 싶으세요?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카티아도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디든 좋아요. 진우 씨가 추천해 주세요. 그날 오후 네 사람은 함께 북촌 한옥마을을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자연스럽게 두 팀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준호와 나타샤가 앞에서 걷고 진우와 카티아가 뒤에서 걸었습니다. 진우는 카티아에게 한옥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카티아는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계속 질문했습니다. 이 집들은 다 옛날 집이에요? 네,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 가옥이에요. 요즘은 관광지로 유명하죠. 정말 아름다워요. 러시아에는 이런 집 없어요.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진우는 평소에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었는데 카티아와는 이상하게 편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카티아도 진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헤어질 때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카티아 씨 혹시 내일도 시간 되세요? 제가 다른 곳도 안내해드리고 싶은데요. 카티아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다음 날부터 진우와 카티아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경복궁도 가고 남산타워도 올라갔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도 타고 이태원에서 다양한 음식도 먹어봤습니다. 일주일 만에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졸업 후 회사에 다니다가 3년 전에 독립해서 자기 회사를 차렸습니다. 직원은 자기 포함해서 4명뿐이었지만 일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부산에 계시고 형제는 준호 형만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카티아도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여행을 좋아했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게 즐거웠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삶도 나쁘지 않았지만 뭔가 다른 것을 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걸 찾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을 때 진우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카티아와 함께 한강변을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카티아 씨, 할 말이 있어요. 카티아는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카티아 씨가 정말 좋아요. 처음 만난 날부터 그랬어요. 이렇게 빨리 마음이 가는 건 처음이에요. 카티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실 카티아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저도 진우 씨 좋아요.
그럼 저랑 사귈래요?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카티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도 연인이 되었습니다. 나타샤와 준호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한국에서 동시에 사랑을 찾다니 정말 운명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카티아의 여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러시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카티아는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우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티아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진우는 카티아에게 말했습니다. 카티아, 나랑 결혼해 줄래요? 카티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만난 지 겨우 3주밖에 안 됐는데 결혼이라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우 씨, 정말이에요?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알아요. 너무 빠른 것 같죠?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카티아가 제 인생의 사람이라는 걸요. 카티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진우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타샤와 준호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언니, 나 진우랑 결혼하기로 했어. 나타샤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카티야, 진짜야?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나도 알아.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진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타샤는 동생의 눈을 보며 진심을 느꼈습니다. 카티아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알았어. 언니가 응원할게. 그렇게 카티아는 러시아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부모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깜짝 놀라셨지만 카티아의 결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카티아의 결혼 소식은 정말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진우의 부모님도 부산에서 올라오셔서 카티아를 만났고 영상통화로 카티아의 부모님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준호와 나타샤가 통역을 해줘야 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진우 부모님은 카티아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진우야, 참 예쁘고 착한 아가씨를 만났구나. 진우 어머니는 카티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카티아는 한국말을 잘 못했지만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우 아버지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진우는 작은 결혼식을 원했고 카티아도 동의했습니다. 화려한 것보다 의미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식 날짜는 2달 후로 잡았습니다. 그 사이에 카티아는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한국어도 더 배워야 했습니다. 나타샤는 동생의 결혼 준비를 도와주면서 자신도 준호와의 미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카티아가 결혼하는데 언니인 자기만 그냥 있을 순 없었죠. 어느 날 저녁 준호와 단둘이 식사하다가 나타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준호는 나타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타샤 씨, 저도 말하려고 했어요. 나타샤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나타샤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감격스러웠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나타샤 씨가 없는 제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요. 두 사람도 그날 밤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나타샤는 회사에 파견 근무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아니, 아예 한국 지사로 전근을 신청했습니다. 회사는 흔쾌히 허락해줬습니다. 나타샤의 업무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으니까요. 2달이 지나고 카티아와 진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웨딩홀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카티아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진우도 턱시도를 입고 멋지게 차려입었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나타샤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니 감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카티아는 자기 가족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요. 준호는 나타샤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해줬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러시아에서 카티아의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하신 건데 모든 것이 신기하고 낯설었지만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됐습니다. 카티아가 좋은 남자를 만났네요.
진우 씨,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카티아의 아버지는 서툰 영어로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카티아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한 달 후 나타샤와 준호의 결혼식도 열렸습니다. 카티아의 결혼식과 비슷하게 소박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번에는 카티아가 신부 들러리를 섰습니다. 똑같이 생긴 쌍둥이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장관이었죠. 나타샤는 준호와 함께 결혼 서약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처음엔 단순히 일 때문에 온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곳이 자기 집이 됐습니다. 준호라는 좋은 사람을 만났고 동생도 함께 한국에서 살게 됐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나타샤와 준호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진우와 카티아도 같은 구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두 쌍의 부부가 가까이 살면서 자주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주말이면 네 사람이 함께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때로는 나타샤네 집에서, 때로는 카티아네 집에서 만났습니다. 한국 음식도 만들어 먹고 러시아 음식도 만들어 먹었습니다. 준호와 진우는 처음엔 러시아 음식이 낯설었지만 먹다 보니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나타샤는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일했고 준호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카티아는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고 진우는 회사 일이 잘 풀려서 직원을 한 명 더 뽑게 됐습니다.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 카티아가 나타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왜? 무슨 일이야? 나 임신했어. 나타샤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임신이라니.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싶었지만 곧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카티아, 축하해. 진우는 알아? 응, 어제 알려줬어. 엄청 좋아했어. 나타샤는 동생이 엄마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동생이 이제 아이를 낳는다니.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타샤는 준호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준호도 깜짝 놀랐습니다. 진우네가 벌써? 빠르네. 우리도 서두르자. 준호는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나타샤는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나타샤도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카티아보다 언니인 자기가 먼저 임신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 후 나타샤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들었을 때 나타샤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정말이에요? 네, 축하드려요. 임신 6주 정도 됐네요. 나타샤는 기쁨과 놀라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동생보다 조금 늦었지만 자기도 엄마가 되는 겁니다. 병원을 나와 바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 씨, 나 임신했어. 정말? 나타샤, 정말이야? 준호의 목소리에도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회사를 일찍 퇴근한 준호는 나타샤를 만나러 왔습니다. 두 사람은 거리 한복판에서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나타샤, 정말 고마워. 우리 아이를 가져줘서. 나도 고마워요, 준호 씨. 나한테 이런 행복을 줘서. 그날 저녁 네 사람은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축하 파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카티아는 언니의 임신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 진짜? 우리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임신한 거야? 그러게. 우리 진짜 쌍둥이인가 봐. 임신도 같이 하네. 두 자매는 서로를 안고 웃었습니다. 준호와 진우도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했습니다. 형, 우리 애들 같이 키우자. 사촌끼리면 얼마나 좋아.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날 밤은 정말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네 사람 모두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한국에서 만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임신 소식이 확정되고 나서 두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타샤와 카티아는 거의 매일 만나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운동이 좋은지, 출산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준호와 진우도 예비 아빠로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육아책도 사서 읽고 인터넷으로 정보도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산부인과 시스템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나타샤와 카티아는 같은 병원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정기검진 날짜도 맞춰서 함께 가곤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쌍둥이 자매가 동시에 임신한 경우는 처음 본다며 신기해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축하드려요, 두 분 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나타샤와 카티아는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특별한 인연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함께였고 자라면서도 함께였고 이제 엄마가 되는 것도 함께였습니다. 임신 4개월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은 성별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나타샤는 딸이었고 카티아는 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소식을 듣고 더욱 기뻐했습니다. 언니, 우리 애들 나중에 결혼시키면 어때? 카티아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나타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애들이 크면 알아서 정하겠지. 근데 사촌끼리 결혼은 안 되잖아. 아, 맞다. 그럼 그냥 평생 친하게 지내면 되겠네. 임신 기간 동안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임산부를 정말 소중하게 대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길에서도 배려해 주었습니다. 나타샤와 카티아는 이런 문화가 너무 좋았습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산후조리원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출산 후 엄마가 몸조리를 할 수 있는 전문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러시아에는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준호와 진우는 두 사람을 위해 산후조리원을 예약해 주었습니다.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러시아에서 부모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딸들의 임신을 축하하고 손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신 겁니다. 부모님은 한 달 동안 한국에 머물기로 하셨습니다. 나타샤, 카티아, 너희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 한국에 온 게 잘한 일이구나. 어머니는 두 딸을 번갈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준호, 진우, 우리 딸들 잘 부탁하네. 자네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준호와 진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나타샤가 통역을 해줘야 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동안 한국의 여러 곳을 구경시켜 드렸습니다. 경복궁, 남산타워, 명동, 인사동. 부모님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 감탄하셨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불고기, 갈비찜, 김치찌개. 모든 음식이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 딸들이 살게 되다니.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는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안심하신 것 같았습니다. 임신 8개월이 되었을 때 카티아가 먼저 출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기방을 꾸미고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출산 가방을 챙겼습니다. 나타샤도 따라서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의 예정일은 한 달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언니, 나 너무 긴장돼. 출산이 얼마나 아플까? 카티아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나타샤도 마찬가지로 두려웠지만 언니로서 동생을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같이 잘 해낼 거야. 준호 씨랑 진우가 옆에 있잖아.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출산 날을 기다렸습니다. 준호와 진우도 긴장했습니다. 첫 아이를 맞이하는 것이니까요. 예비 아빠 교실에도 다니고 출산 준비 교육도 받았습니다. 드디어 카티아의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2023년 2월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진우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카티아, 괜찮아? 병원 가야 돼? 응, 진통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진우는 급히 차를 준비했고 나타샤와 준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네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간 카티아를 밖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나타샤는 동생이 걱정돼서 계속 분만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나타샤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카티아 씨 강한 사람이잖아요. 몇 시간이 지난 후 드디어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진우는 눈물을 흘리며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나타샤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카티아는 힘들어 보였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기가 카티아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언니 봐. 우리 아들이야. 나타샤는 조카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작고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카티아의 아들은 건강하게 태어났고 체중도 3.2kg으로 적당했습니다. 카티아, 정말 수고했어. 너 정말 대단해. 나타샤는 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진우도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카티아, 고마워. 우리 아들을 낳아줘서. 카티아는 진우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첫 가족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일주일 후 카티아는 산후조리원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2주일 동안 몸조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산후조리원 시스템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전문 간호사들이 아기를 돌봐주고 엄마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영양 만점의 식사도 제공됐습니다. 나타샤는 거의 매일 조리원을 찾아갔습니다. 조카를 보는 것도 좋았고 동생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곧 출산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긴장도 됐습니다. 언니, 출산이 정말 힘들긴 한데 아기 얼굴 보면 다 잊어버려. 언니도 곧 경험하게 될 거야. 카티아의 말에 나타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자기 차례였습니다. 카티아가 출산하고 3주가 지났을 때 이번엔 나타샤의 차례가 왔습니다. 2023년 3월의 어느 아침, 나타샤도 진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침착하게 병원 가방을 챙겼습니다. 카티아의 출산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죠. 나타샤, 심호흡하고.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준호의 차분한 목소리가 나타샤를 안심시켰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카티아도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왔습니다. 언니의 출산을 지켜보고 싶었으니까요. 나타샤의 출산은 카티아보다 조금 더 오래 걸렸습니다. 6시간 정도 진통을 겪은 후 드디어 아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나타샤는 딸의 첫 울음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 씨, 우리 딸이에요. 준호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작은 딸을 처음 안아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나타샤, 정말 고마워. 우리 딸을 낳아줘서. 밖에서 기다리던 카티아가 들어왔습니다. 언니와 조카를 보자마자 울음이 터졌습니다. 언니, 정말 수고했어. 딸이 정말 예쁘다. 두 자매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 모두 엄마가 됐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한 달 차이로 아기를 낳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나타샤도 카티아처럼 산후조리원에 입원했습니다. 같은 조리원의 다른 층이었습니다. 두 자매는 거의 매일 만나 아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리원 직원들도 쌍둥이 자매가 함께 있다는 것을 신기해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네요. 쌍둥이 자매분들이 한 달 차이로 출산하시다니. 간호사들은 두 사람을 특별히 챙겨주었습니다. 아기들도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카티아의 아들은 이름을 알렉산더라고 지었습니다. 러시아식 이름이었지만 한국 이름도 따로 지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나타샤의 딸 이름은 소피아였고 한국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2주일 동안의 조리원 생활이 끝나고 두 가족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같은 구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아기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함께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육아 시스템도 정말 좋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육아용품도 있었고 보건소에서 무료 검진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타샤와 카티아는 한국에서 아기를 키우기 정말 좋다고 느꼈습니다. 준호와 진우는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한국은 남성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두 사람은 집에서 아내와 아기를 도왔습니다. 기저귀도 갈고 분유도 타고 밤중에 아기가 울면 같이 일어났습니다. 나타샤, 오늘은 내가 할게. 당신은 좀 쉬어. 준호는 항상 나타샤를 배려했습니다. 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남자들의 이런 모습이 나타샤와 카티아는 정말 좋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육아는 주로 여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아기들이 100일이 되었을 때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풍습이었습니다. 100일상을 차려놓고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준호와 진우의 부모님도 부산에서 올라오셨고 러시아에서 나타샤와 카티아의 부모님도 다시 오셨습니다. 손주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랐구나.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아. 나타샤의 어머니는 손주를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돈이 됐으니 자주 왕래해야죠. 두 집안 어른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손주를 향한 사랑은 똑같았습니다. 100일 잔치가 끝나고 일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나타샤와 카티아는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기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목을 가누기 시작하고 뒤집기를 하고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들이 6개월이 되었을 때 나타샤와 준호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나타샤가 또 임신을 한 겁니다. 너무 빨리 둘째를 가진 것 같아 걱정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준호 씨, 우리 둘째가 생겼어요. 정말? 벌써? 근데? 좋아. 서연이에게 동생이 생기는 거네. 준호는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카티아에게 소식을 전하자 카티아도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진짜? 빠르다. 근데 축하해. 이번에는 나타샤가 카티아보다 먼저 임신 소식을 전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또 일어났습니다. 2달 후 카티아도 둘째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언니, 나도 또 임신했어. 뭐? 진짜? 우리 또 같이 임신했네? 두 자매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인연이었습니다. 첫째도 한 달 차이로 낳았는데 둘째도 비슷한 시기에 임신하다니. 준호와 진우는 또 아빠가 된다는 소식에 기뻐하면서도 걱정했습니다. 첫째를 키우면서 둘째를 준비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두 가족이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형, 우리 진짜 특별한 인연인가 봐. 아이들도 같이 낳고. 그러게. 앞으로 4명을 키워야 하네. 힘들겠지만 같이 하면 괜찮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의 일을 준비했습니다. 집도 더 넓은 곳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기가 2명이 되면 지금 아파트로는 좁을 테니까요. 나타샤와 카티아는 첫째를 키우면서 둘째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육아 정보도 공유하고 힘들 때는 서로 의지했습니다. 언니, 이번에도 같이 출산하면 좋겠다. 그러게. 우리 정말 평생 함께 하나 봐. 두 자매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와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모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겁니다. 둘째 임신이 확정되고 두 가족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준호와 진우는 같은 아파트 단지의 더 큰 평수를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같은 동에 매물이 나와서 두 가족 모두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층만 다를 뿐 같은 건물에서 살게 된 겁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됐네. 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애들이 크면서 같이 놀 수 있겠다. 이사를 마치고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 짐도 많았고 준비할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4사람이 함께하니 일이 빨리 진행됐습니다. 둘째 임신 기간은 첫째 때보다 힘들었습니다. 이미 아기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또 임신을 하니 체력적으로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나타샤와 카티아는 서로를 도우며 잘 버텼습니다. 언니, 오늘 내가 서연이 봐줄게. 언니는 좀 쉬어. 고마워, 카티아. 그럼 나는 알렉산더 봐줄게. 두 자매는 이렇게 아이들을 돌아가며 돌봤습니다. 같은 건물에 살아서 가능한 일이었죠. 엘리베이터만 타면 바로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성별을 확인했습니다. 나타샤는 이번에도 딸이었고 카티아는 딸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딸을 낳게 되는 겁니다. 언니, 이번엔 우리 딸들이네. 알렉산더한테 여동생이 생기는 거야. 카티아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나타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이한테 동생이 생기고 우리 집안에 여자아이가 3명이 되는 거네. 두 가족의 구성이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네는 딸 2, 진우네는 아들 하나에 딸 하나. 내 아이가 사촌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2023년 11월 나타샤가 먼저 출산했습니다. 둘째 딸 이름은 이사벨라였고 한국 이름은 서윤이었습니다. 첫째 때보다 출산이 수월했습니다. 경험이 있어서 그랬는지 3시간 만에 순산했습니다. 축하해요, 나타샤 씨. 건강한 딸이에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나타샤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는 둘째 딸을 안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아, 동생이 왔어.
이제 언니가 됐네. 첫째 서연이는 이제 돌이 지났습니다. 동생을 보더니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어려서 동생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크면 좋은 자매가 될 겁니다. 한 달 후 카티아도 출산했습니다. 둘째 딸 이름은 마리아였고 한국 이름은 민서였습니다. 카티아도 순산했습니다. 진우는 딸을 처음 안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동생 민서야. 잘 부탁해. 아들 알렉산더는 이제 10개월이었습니다. 여동생을 보더니 손을 뻗어 만지려고 했습니다. 귀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두 가족에는 4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서연이, 알렉산더, 서윤이, 민서. 네 사촌이 함께 자라게 되는 겁니다. 나타샤와 카티아는 내 아이를 바라보며 뿌듯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대단하다. 4명을 낳았어. 그러게. 우리 부모님도 깜짝 놀라시겠다. 둘째들도 100일을 맞이했고 또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만 모였습니다. 내 아이를 한꺼번에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바빴으니까요. 준호와 진우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나타샤는 회사에 복직 의사를 밝혔지만 아이들이 좀 더 크면 복직하기로 했습니다. 카티아는 당분간 육아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일상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기저귀 갈고 수유하고 재우고 또 일어나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내 아이는 정말 빠르게 자랐습니다. 서연이와 알렉산더는 걷기 시작했고 간단한 단어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와 민서도 목을 가누고 뒤집기를 했습니다. 언니, 애들 키우는 거 정말 힘들긴 한데 그래도 재밌어. 카티아가 말했습니다. 나타샤도 동의했습니다. 응. 힘들지만 행복해. 우리 한국에 와서 정말 잘한 것 같아.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러시아에서 평범하게 살던 두 사람이 이제는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겁니다. 주말이면 네 가족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까운 공원에 가서 산책도 하고 집에서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사촌끼리 정말 잘 놀았습니다. 형, 우리 정말 복 받았어. 이렇게 좋은 가족이 있다는 게. 진우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타샤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두 사람은 각자의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4년이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돌이 훌쩍 넘었고 알렉산더도 비슷했습니다. 두 아이는 함께 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말은 서툴렀지만 아이들끼리의 언어로 소통했습니다. 저 애들 봐. 정말 귀엽다. 나타샤가 말했습니다. 카티아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저렇게 크면 진짜 좋은 친구가 될 거야. 내 아이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자랄 겁니다. 생일 파티도 같이 하고 명절도 같이 보내고 여행도 함께 갈 겁니다. 쌍둥이 자매의 아이들이니 사촌이지만 형제나 다름없을 겁니다. 나타샤와 카티아는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도 유창해졌고 한국 문화도 잘 알게 됐습니다. 김치도 직접 담그고 명절 음식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다. 그러게. 러시아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헷갈려.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러시아어도 가르치고 러시아 문화도 알려줬습니다. 두 문화를 모두 가진 아이들로 키우고 싶었으니까요. 2024년 봄, 나타샤는 회사로 복직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고 일도 그리웠습니다. 회사에서는 나타샤를 환영했습니다. 그동안 빈자리가 컸다고 했습니다. 나타샤는 파트타임으로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나타샤의 복직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아내가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같은 단지 내에 좋은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서연아, 서윤아, 이제 어린이집 가는 거야. 친구들 많이 만날 수 있어. 나타샤는 아이들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2돌이 넘어서 말을 제법 잘했습니다. 엄마, 나도 가고 싶어. 첫날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때 나타샤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을 떼어놓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서연이는 생각보다 적응을 잘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도 친절했고 다른 아이들과도 금방 친해졌습니다. 카티아도 알렉산더를 같은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서연이와 알렉산더는 같은 반이 됐습니다. 사촌끼리 같은 반에서 생활하니 더 안심이 됐습니다. 나타샤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일을 쉬었지만 금방 감을 되찾았습니다. 동료들도 나타샤의 복귀를 기뻐했고 업무도 잘 진행됐습니다. 준호와는 같은 부서는 아니었지만 같은 건물에서 일했기 때문에 점심은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나타샤, 오늘 회의 잘했어. 역시 실력자야. 준호가 칭찬했습니다. 나타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래도 아직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야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재우고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많이 도와줘서 할만했습니다. 카티아는 당분간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둘째 민서가 아직 어렸으니까요. 대신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통역 자격증도 따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러시아어 통역사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언니, 나도 나중에 일하고 싶어. 통역사 해볼까 해. 좋은 생각이야. 카티아는 언어 감각이 좋으니까 잘할 거야. 나타샤는 동생을 응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습니다. 네 가족은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첫 여행이라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됐습니다. 애들 4명 데리고 여행 가는 거 괜찮을까?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넷이서 나눠서 보면 돼. 그리고 애들도 좋아할 거야.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바다, 맑은 하늘, 시원한 바람.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바다에 신나했습니다. 서연이와 알렉산더는 백사장에서 모래놀이를 했고 서윤이와 민서는 유모차에서 바다를 구경했습니다. 저기 봐. 물고기다. 서연이가 손가락으로 바다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알렉산더도 따라서 소리쳤습니다. 물고기, 물고기. 네, 어른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저녁에는 해산물을 먹었습니다. 제주도는 해산물이 유명했으니까요. 싱싱한 회와 전복죽, 성게알. 모든 것이 맛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죽을 잘 먹었습니다. 언니, 이번 여행 정말 좋다. 우리 자주 이렇게 여행 가자. 카티아가 말했습니다. 나타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1년에 한 번씩은 꼭 가자.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일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행의 추억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사진을 보며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서연이와 알렉산더는 이제 어린이집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 선생님도 좋아했습니다. 나타샤와 카티아는 학부모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서연이 엄마, 러시아 분이시죠? 한국말 정말 잘하세요. 다른 학부모가 말을 걸었습니다. 나타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산 지 2년 정도 됐어요. 와, 그런데 이렇게 잘하시다니. 대단하세요. 나타샤는 이제 한국 사회에 완전히 녹아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외국인으로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냥 이웃집 아줌마였습니다. 카티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러시아만큼 춥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추웠습니다. 아이들에게 두꺼운 옷을 입히고 따뜻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습니다. 네 가족은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몄습니다. 아이들은 반짝이는 장식에 신기해했습니다. 엄마, 예뻐. 서연이가 트리를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알렉산더도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귀여운 모습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네 가족은 함께 케이크를 먹고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선물로 받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준호와 진우는 서로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형, 올해도 고생 많았어. 내년에도 잘 부탁해.
우리는 가족이잖아. 앞으로도 계속 잘 지내자. 나타샤와 카티아도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언니, 우리 한국에 와서 정말 행복해졌어. 모든 게 감사해. 나도 그래. 카티아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 고마워. 두 자매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러시아를 떠나 한국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가족을 만들고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나타샤가 한국에 온 지 3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만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모두 한국에서 경험했습니다. 설날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명절인 설날을 처음 제대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준호와 진우의 부모님이 부산에서 올라오셨고 나타샤와 카티아의 부모님도 러시아에서 오셨습니다. 양쪽 집안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큰 행사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어른들께 세배를 올렸습니다. 서연이와 알렉산더는 이제 제법 의젓하게 절을 할 줄 알았습니다. 어른들은 세배돈을 주시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우리 손주들 올해도 건강하게 자라렴. 준호 어머니가 아이들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나타샤의 어머니도 손주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가족이 모두 모이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야. 명절 음식도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나타샤와 카티아는 시어머니께 배운 요리 솜씨로 떡국, 잡채,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손에 익었습니다. 나타샤, 카티아, 요리 정말 잘했네. 우리 며느리들 최고야. 시어머니들의 칭찬에 나타샤와 카티아는 뿌듯했습니다. 한국 며느리로서 인정받는 것 같았으니까요. 식사 후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도 나눴습니다. 올해는 큰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회사에서 미국 지사로 1년간 파견 근무 제의를 받았어요. 저희 가족이 미국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특히 카티아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언니 가족이 미국으로 간다니. 언니 정말 가는 거야? 응. 준호 씨 커리어에도 중요한 기회라서. 미안해, 카티아. 나타샤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동생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미래를 위해서는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언니, 얼마나 가는 건데? 1년이야. 1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거야. 그날 밤 두 자매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을 시간에 대해 그리고 다시 만날 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니, 우리 매일 영상통화하자. 아이들도 서로 보여주고. 그래, 그렇게 하자. 1년은 금방 지나갈 거야. 3월이 되었고 나타샤 가족은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사짐을 싸고 아이들의 학교도 알아보고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카티아는 언니 가족을 도와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출발 전날 네 가족은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무거웠지만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형, 미국 가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 우리 여기서 잘 지낼게. 고마워, 진우야. 너희도 건강해. 1년 후에 다시 만나자.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카티아는 언니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니, 보고 싶을 거야. 자주 연락해. 응, 나도. 카티아, 사랑해. 서연이와 알렉산더도 헤어지기 싫어했습니다. 두 아이는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서연아, 다시 만날 거야. 친구해줘서 고마워. 알렉산더가 서툰 말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고마워. 또 놀자. 나타샤 가족은 비행기에 올랐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카티아는 공항에서 한참을 서서 비행기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잘 가. 그 후 1년 동안 두 자매는 매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시차가 있어서 시간 맞추기가 어려웠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연락했습니다. 아이들도 화면으로 서로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아, 오늘 뭐 했어? 응. 공원 갔어. 알렉산더는? 나도 공원 갔어. 아이들은 떨어져 있어도 친구였습니다.
나타샤와 카티아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1년이 지나고 드디어 나타샤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이 왔습니다. 카티아는 공항에서 언니 가족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나타샤 가족이 나왔습니다. 카티아는 달려가 언니를 껴안았습니다. 언니, 보고 싶었어. 나도. 카티아. 두 자매는 공항 한가운데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년이 정말 길었습니다. 준호와 진우도 어깨를 두드리며 재회를 기뻐했습니다. 형, 잘 돌아왔어. 많이 보고 싶었어. 나도, 진우야. 한국이 제일 좋다. 서연이와 알렉산더도 다시 만났습니다. 1년 동안 많이 컸지만 여전히 서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알렉산더. 두 아이는 달려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내 가족은 다시 모였습니다. 1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울었습니다. 언니,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응, 이제는 계속 함께 있을 거야. 나타샤는 미국에서의 경험도 좋았지만 역시 한국이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있고 동생이 있고 친구들이 있는 이곳이 진짜 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더 크고 내 가족은 여전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나타샤와 카티아는 이제 완전한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 국적도 취득했고 한국 이름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내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이야기를 나누고 어른들은 일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행복하다. 그치? 카티아가 말했습니다. 나타샤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한국에 와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좋은 쪽으로.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와서 사랑을 만나고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고 모든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줬어. 사랑도 가족도 행복도. 나타샤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나타샤와 카티아를 만나서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요. 진우도 덧붙였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특별하죠. 쌍둥이 자매가 사촌 형제를 만나서 같이 사랑하고 같이 가정을 꾸리고 이런 인연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하여. 건배. 그날 밤은 정말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내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할 겁니다. 나타샤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일 때문에 온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곳이 진짜 집이 되었습니다. 준호를 만나고 아이들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카티아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여행 왔을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진우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고 엄마가 되고 모든 것이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해. 우리를 받아줘서. 응.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야. 외국인인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줬잖아. 두 자매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차별받거나 외면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받아주고 도와주고 가족처럼 대해줬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잠이 들었고 어른들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평생 이렇게 함께하자. 준호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평생 함께. 네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쌍둥이 자매와 그들의 남편들. 네 사람이 만들어낸 특별한 가족.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랑하고 지지하고 함께할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시작된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손주들이 생기고 세대가 이어져도 이 사랑과 유대는 계속될 것입니다. 나타샤와 카티아, 두 러시아 쌍둥이 자매가 한국에서 찾은 진짜 가족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고 가족의 의미입니다.